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반도체 업황의 본격적인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방문해 반도체 동맹을 맺으면서 투자 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번 순방을 계기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최강자인 대만의 TSMC를 따라잡는 추격전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되죠. 시장에서 기대감이 높아지는 반도체의 봄은 정말 오는지,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은 어떤 의미인지 집중 진단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반도체 업황과 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에 관해서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 김대준 KR 리서치 대표 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최근 반도체 관련주 그동안 좀 흐름이 괜찮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업황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이인철 소장님, 반도체 업황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크게 한 세 가지로 보면 일단 이제 우리가 주력하고 있는 D램 가격,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가격이 2달 연속 일단 오르고 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전략적 고객한테 가는 고정 가격 거래가 오르고 있다라는 게 긍정적이고요. 고정 가격이. 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사실은 이 SK 하이닉스는 지난해부터였죠. 그리고 삼성은 올해부터 지금 올해 초부터 감산을 하고 있는데 이 감산 효과로 인해서 제조업체 감산으로 인해서 재고도 줄고 있는 것도 맞지만 그리고 고객사들도 그동안 쌓아뒀던 재고가 좀 줄고 있어서 새로운 이제 이 오퍼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긍정적이고요. 세 번째 아마 이 시장을 가장 크게 이제 흔들고 있는 건 역시 AI. 굉장히 인공지능형, 서버형 이 고부가가치 이 대용량 이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라는 게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보면 반도체가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 국면에 이제 들어간 게 아니냐라는 이제 기대감을 낳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디램 고정 가격은 많이 올랐어요. 2021년 7월부터 거의 뭐 계속 2년 넘게 떨어졌거든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 우리가 주로 판매하는 것들이 개당 한 1.4달러, 5달러 수준이었었는데 이게 7, 8월까지 좀 떨어졌다가 그다음에 이제 보합선에서 움직이다가 2달 연속 10월, 11월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뭐 3분기까지는 삼성전자는 재고가 조금 늘었고 SK하이닉스는 재고가 좀 줄었지만 이제 그 이후에 보게 되면 고객사들도 신규로 이제 주문하는 것들이 이제 눈에 두드러지는 상황이고 특히 AI 서버용이 고대역 이제 이 품목의 이 메모리 HBM 효과로 인해서 오히려 SK는 4분기에 적자가 아니라 반도체 부분에서 일부는 흑자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로 SK 하이닉스 경우에 흑자 가능성이 있어요? 거론될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네, 여러 가지 고정 가격도 오르고 이제 감산의 효과, 특히 인공지능에서 이 서버에서의 인공지능 수요가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주가도 그러면 이 맞춰서 지금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겁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모양새는 바닥은 이미 찍은 상태이고요. 1단계 상승 이후에 횡보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은 1단계 상승 후 횡보 흐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흐름에서 횡보 흐름이 진행되고 있고요. 반면에 소부장 계열의 종목들은 최근까지 해서 시세를 한번 분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릴 내용이 우리가 반도체 하면 업황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반도체에 대한 전체 분위기를 판단할 때는 반도체는 주기 산업이라고 저희가 해석을 합니다. 사이클 산업이죠. 통상 3년 주기로 해서 그 수급이 작동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과거로 예를 들어 설명하게 되면 2018년도에는 그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공공기관의 PC를 전면 교체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D램의 수요가 폭증을 했죠. 이때 마찬가지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세를 시현하는 과정에 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3년 뒤인 2021년도에는 중국의 데이터 센터의 그 칩메모리 반도체
교체가 있었습니다. 예.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의 상승이 진행이 되었죠. 예. 그러면 3년 주기 사이클을 측면에서 비추어 보게 되면 2024년도가 반도체 사이클 측면에서 새로운 수요가 작동되는 시기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반도체 사이클 측면에서 3년 사이클로 본다면 그렇죠. 앞서 소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반도체의 전체 분위기는 바닥을 찍은 것은 확실합니다. 예. 이제 2024년 또는 앞으로의 전망치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요가 발생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대한 관건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주변의 분위기는 좋습니다. AI 반도체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10년 동안 지금 현재 그 데이터 센터의 AI 반도체 장착률이 한 17% 현재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 그리고 25년까지는 35%까지 장착을 한다고 그러고요. 2030년까지 100% AI 반도체로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의 뭐 상당 기간을 두고 이제 반도체 업황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나아질 거라는 게 틀림없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이고요. 예. 이제 주가의 상승 흐름이 전환되는 시점에 대한 궁금증이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많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움직일 때는 하단부에 있는 소부장이나 PCB 업체 같은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고요. 예. 완성 업체의 그 가격은 이후에 주가가 움직이는 현상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소부장 관련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형성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이 움직인다면 1차 상승 후에 지금 횡보 상태에 있다 보고 네. 그 삼성 SK 하이닉스가 움직일 수 있다. 소부장이 먼저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시장에서 분위기를 파악을 할 때 이제 전방 산업과 후방 산업에 대한 분위기들의 상황들을 많이 판단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전방 산업이라고 한다면 소부장은 후방 산업의 계열의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후방 산업이 먼저 움직이고요. 네. 전방 산업이 가격이 진행되는 형태로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판단할 때 네. 내년도 주가 전망에 대해서는 뭐 업계에서는 네. 상당히 긍정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그렇군요. 내년 주가 전망까지 해주셨는데 지금 업황이 좋아지면 그동안 뭐 적자 행진을 삼성전자 계속해왔고 SK 하이닉스도 그랬는데 지금 4분기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만 4분기 실적은 어떻게 추정이나 예상을 하고 있나요? 여전히 뭐 4분기에도 좀 뭐 반도체 부분만을 떼어놓고 보면 적자가 이제 유력시는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적자 폭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눈에 두드러지고 예. 또 이제 앞서서 이제 주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PC 교체라든가 휴대폰 교체 주기에 맞춰서 사이클상 반등이 이제 임박한 것 이외에도 지금 미국은 사실 필라델피아 반도체 협정 지수가 또 한 번 전 기술주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고 있는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 그동안은 이 고성용 AI 이제 서버용 반도체 칩, 그래픽 칩을 주도했던 건 엔비디아였거든요. 예. 근데 이 시장에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라는 또 다른 업체가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경쟁을 하고 있어요. AMD가 그러다 보니 주가를 이제 부양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 반도체 시장 전망을 보면 내년도 전망을 보면 이제 아마 이 두 자릿수, 전체 전반적인 반도체 시장은 두 자릿수 성장을 하겠고 우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D램 시장은 40%가 넘게 올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 효과로 굉장히 급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예. 아마 삼성전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는 영업이익은 반도체만 놓고 보면 적자입니다. 여전히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증권사들이 4분기. 전망치를 보게 되면 한 3조 5천억 원 정도로 물론 뭐 이전보다도 적자폭은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4분기는 적자가 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고 SK는 사실은 적자가 대부분 우세하다라는 이제 의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그래도 한 1,000억 원대 흑자는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흑자 가능성도 맞습니다. 있다. 여기는 사실은 그동안 이제 SK는 굉장히 그 사업 분야가 이제 D램이라든가 낸드라든가 굉장히 좀 한쪽에 좀 편향돼 있어서 굉장히 그 글로벌 경기 위축, 반도체 산업 위축에 굉장히 취약했다면 굉장히 이 AI 생성형 이제 이 서버용 반도체 칩 수요로 빠르게 이제 이 전환하면서 이 고대역, 이 대용량 이제 HBM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엔비디아의 독점적으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적 개선 속도가 조금은 빠르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빠르게 늘고 있는 게 눈에 들어져서 예. 아마 4분기에 이제
적자라 하더라도 소폭 적자라 하더라도 굉장히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다른 3사를 압도하고 있다. 그래서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적 면에서 SK 하이닉스는 4분기에 뭐 흑자 가능성까지 나온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적자겠지만 반도체 부분 적자 규모는 줄 것이다. 먼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 흐름도 한때는 좀 달랐는데 네. 이번 4분기 혹시 D램 분야에서 SK 하이닉스가 매출을 삼성전자를 뛰어넘을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전망도 있던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현실적으로 조금 불가능하다는 불가능합니까?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앞서 소장님께서 이제 디램 가격의 추이를 주셨는데 디램 가격이 2021년도에 고점을 찍고 4불대의 고점을 찍고 예. 계속해서 하락을 해서 최근 1불대 수준의 저점을 찍고 1.5불까지 올라왔습니다. 1.5달러.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램 가격이 1.5불이라는 것은 생산하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경우에 역마진이 발생하는 구간이거든요. 물건을 팔아서 손해를 보는 장사를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BEP,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1.8불 수준까지의 상승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예. 다만 여기에 이제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한다면 최근, 그러니까 12월 들어서 가격 진행 상황에서 D램 가격은 현재 횡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0월과 9월 장에서는 D램 가격 상승폭이 두드러진 현상에서의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반면에 11월과 12월 들어가지고 낸드 가격이 지난 11월에는 5%, 12월에는 15%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낸드 가격이. 그렇죠.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이 진행이 된다라고 판단하는 해석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4분기에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3분기 대비해서 실적 개선 현상은 진행되겠으나 괄목할 만한 흑자 전환의 상황이 나타나기보다는 우리가 내년 1분기 정도에는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 너무 성급하게 조급한 상황에서의 반도체 기업에 대한 평가보다는 내년도에는 어차피 좋아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차를 두고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점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내년 1분기 정도의 어떤 반전이 이제 네. 기대할 수 있다. 지금 뭐 미국 엔비디아의 SK 하이닉스가 아까 HBM 고대역폭 메모리를 독점 지금 공급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도 계약을 할 거다. 맞습니다. 뭐 시제품을 냈다. 그런데 실제 계약은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상황이 정확히 어느 상황에 있나요? 뭐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한쪽에 이제 공급을 너무 한쪽으로만 쏠리게 되면 이게 이제 가격 이제 협상력 면에서 뒤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객을 좀 배분해야 되는데 이 HBM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삼성뿐 아니라 마이크론도 이 시장에 계속해서 왜냐하면 기존에 갖고 있던 D램을 쌓아서 5단으로 쌓아서 이걸 더 빨리 고부가 가치를 만들고 더 빠르게 전력 손실은 줄이면서도 네. 굉장히 빠른 이제 데이터 처리 용량을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패키징 이제 능력이 다시 한번 이제 빛을 발하는 것이어서 물론 이제 3분기 글로벌 D램 점유율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좀 좁혀졌어요. 완전히 5% 좁혀지고. 포인트로 뭐 가장 많이 좁혀져 있는 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메모리 부분에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이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문제는 이제 4분기부터 내년 1분기 사이에 엔비디아가 SK한테 독점으로 이제 납품받고 있는 이 HBM 메모리를 지금 삼성도 이미 시제품을 보냈기 때문에 시제품. 일정 부분은 삼성한테 물량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수율이 문제겠죠. 수율이. 이 부가 맞습니다. 예. 앞서 얘기했지만 똑같은 반도체를 얼마나 단가를 낮춰서 그리고 이제 이 불량률을 줄이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이제 조정 기간이 있겠지만 삼성과 마이크론이 실력이 없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건 금세 따라잡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도 지금 이처럼 지금 4분기에는 매출이 한 7조에서 8조 내외로 비슷하게 움직이겠지만 그러나 이 지속성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삼성이 뭐 SK가 삼성을 따라잡기엔 좀 역부족인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이 또 왜냐하면 이걸 보게 되면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SK가 존재감이 너무 없어요. 비메모리에서요. 네. 파운드리. 삼성은 지금 TSMC와 거의 1, 2위를 지금 네. 다투고 있지. 물론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금 다양화했어야 되는데 비메모리 부분이가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언제 또 이 사이클이 확 바뀔지 모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아마 이제 이 SK 독주에는 조금
경쟁 상대들이 더 빨리 달려오고 있고 다면 이제 이 모델 포트폴리오, 수입 다변화, 품목 포트폴리오 부분에서는 조금 뒤처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SK 독주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SK 하이닉스가 급히 쫓아오고는 있지만 삼성전자하고 이 메모리 부분에서 역전은 조금 아직은 많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 아까 비메모리 분야, 그러니까 파운드리죠. 주문 생산하는 파운드리 분야를 말씀하셔서 우리 삼성전자 그리고 세계 최강 대만의 TSMC 현재 어느 기술 수준, 예를 들면 뭐 3나노에서 지금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두 회사의 경쟁 강도가 4나노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추월을 했습니다. 4나노에서는. 네, 그런데 이제 현재 가장 많이 보급되고 있는 3나노 부분에서는 TSMC가 한 65% 시장 점유를 하고 있고요. 예. 삼성전자가 대략 한 25%의 비중으로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격차가 아직은 크네요. 아직은 조금 나죠. 예.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2나노 산업으로 진행하면서 2나노. 네, 이 부분에서 이제 그 격차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삼성전자의 올해 투자가 마무리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 2분기 정도에서는 삼성이 이번에 투자되어진 공정 부분에 투자되어진 부분이 내년도 양산에 되면 어느 정도의 격차는 좀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의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으로 또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3나노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양산을 뭐 먼저 했다 그랬잖아요. 발열이 문제였죠. 아, 그러니까 어떤 수율이 좀, 그러니까 성격이 좋은 제품이 나오는 비율이 떨어진 건가요? 네, 수율하고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발열 문제가 발열. 이제 부각이 되면서 그 부분이 좀 더 시간을 두고 개발하는 단계에서의 진행이 현재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예. 계속 보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또 이번에 그 부분을 이제 보완하는 정도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나노 부분에서도 TSMC와 어느 정도의 격차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3나노에서 삼성전자가 TSMC를 좀 열심히 따라잡고 있는데 그걸 넘어서는 이제 차세대 첨단 반도체라는 게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2나노 아직은 좀 꿈의 기술처럼 좀 보입니다만 이것도 이제 곧 양산할 때가 다가올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2나노 기술을 둘러싼 경쟁 양상은 지금 어느 정도 단계인가요? 현재? 일단 뭐 업계에서는 여전히 TSMC가 이제 선두를 달리고 있고 그 뒤를 삼성전자 또 그 뒤에 후격 이제 인텔이 또 미국의 인텔. 인텔이 또 이 시장에 또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게 30년, 40년 업력에 이제 TSMC를 한꺼번에 따라 붙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네. 이게 다품종 소량 생산, 고객이 원하는 그 스펙에 맞춰서 빨리 그리고 수율을 굉장히 성공률을 높여야 되고 이제 단가를 낮춰야 되는 측면에서 그러다 보니 삼성이 매 분기마다 거의 10조 원 넘는 돈을 투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더디게 따라가고 있거든요. 점점 오히려 격차는 더 벌어지고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인텔이 아무리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하더라도 삼성보다도 훨씬 더 후발주자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이렇게 초고형 정말로 2나노, 1나노 2나노. 최첨단 네. 이제 기술로 이제 내려갈수록 경쟁은 이제 빅3의 이제 경쟁이 되겠지만 이거는 자본의 경쟁이에요. 대규모 돈이 투입이 돼서 선발적으로 해야지만이 그리고 난 다음 2나노의 경우에도 지금은 TSMC가 앞서가고 있지만 미리 고객사들은 전략적으로 TSMC한테만 물량을 이제 확보하는 게 아니라 삼성한테도 야, 물량 일부 정도는 당신네들한테 구매하겠습니다. 퀄컴 같은 경우에는 일부 구매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거는 대규모 자본이 축적된 자본과 기술이 다 합쳐져야지 시너지를 내는 부분이어서 아직 우리가 2나노 부분에서 정말로 왜냐하면 3나노에서 봤잖아요. 삼성이 먼저 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발주자였던 TSMC가 오히려 더 수율이 좋습니다. 네, 고객사를 훨씬 더 많이 확보한 더 많이 거죠?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량률이 적고 발열이 안 되고 단가가 낮다 보니까 고객사들은 당연히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나노도 마찬가지로 지금 TSMC가 조금 앞서가고 있지만 삼성이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또 대폭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수율과 그리고 이제 생산성
이런 거를 감안하게 되면 이게 지금 저는 기술과 자본의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돈 싸움이다. 맞습니다. 돈 그래서 싸움. 조금 늦을 거예요. 삼성이 훨씬 더 대만 반도체가 빨리 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늦겠지만 그러나 이제 도전해볼 만하다라고 봅니다. 네, 뭐 도전해볼 만하고 대만을 따라잡아야 되는데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공식 방문했지 않습니까? 국빈 방문을 했어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도 가셨는데 이 관점이 거기서 이 최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 ASML이에요. 그 공장을 대통령이 직접 방문했지 않습니까? 이제 2나노 기술 전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ASML 유일하게 장비를 만드는 ASML 방문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를 보십니까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장비를 원활하게 수급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이 지금 방문으로 통해서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ASML 같은 경우는 독점적인 기업이죠. 독점. 삼성전자와 시총이 거의 비슷합니다. ASML이. 네. 350조 정도 하고 있고요. 반면에 1년 매출을 따져보게 되면 대략 한 10조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10조 원밖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네. 우리나라의 현대제철이 매출 규모 측면에서 20조 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매출이 크지 않은 기업이죠. 그렇다면 왜 주가 수준이나 시총 규모가 클까라고 한다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ASML만이 만드는 이 극자외선 노광 장비. 네, 그렇죠. 우선 극자외선 노광 장비라는 게 뭡니까 이게? 저도 이제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주 미세하게 회로도를 그릴 수 있는 장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만들 때 좀 더 작게 그리고 전력 소모를 조금만 들어가게끔 하는 게 기술력이지 않습니까? 이 기술력에 있어서 노광 장비는 반도체를 작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ASML이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측면 그리고 그 해당 기업을 선제적으로 방문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TSMC를 쫓아가기 위해서 어떤 수급 측면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공략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방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ASML의 클린룸을 대통령으로서는 뭐 세계 대통령은 처음으로 이제 방문했다 그러고 네덜란드와 반도체 협력을 동맹 관계로 이제 격상을 시켰다고 이제 하는데 그러면 이 앞으로 차세대 첨단 장비 2나노 장비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지금 치열하게 벌어질 것 아닙니까? 좀 우리가 유리한 대통령의 방문으로 좀 유리한 기회를 잡았을까요? TSMC보다 장비를 먼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까요? 뭐 그럴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제 ASML이 왜 이렇게 주목을 받냐면 이 분야에 있어서는 독점적인 지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반도체 제조회사들은 이 장비가 다 필요해요. 이 장비 없으면 못 만드는 못 거죠. 만듭니다. 못 만드는데 이 장비는 1년에 50여 대밖에 못 만들어요. 아, 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대당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 상황이 이제 굉장히 이제 이 고부가 가치 제품이어서 앞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반도체 이제 이 웨이퍼에다가 회로를 새기는 것을 이제 이 노광이라고 하고 깎아내는 것을 식각 그리고 씻어내는 걸 세정 그리고 여기다가 막을 좀 쌓는 것을 증착이라고 하는데 제일 최초에 필요한 장비예요. 노광, 빛을 비추는 거네요. 맞습니다. 노광. 자, 그래서 이제 그 회로가 좀 접으면 접을수록 이제 이 그 성능은 더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전력은 더 사용량은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데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일단은 이제 ASML을 이제 찾은 것도 물론 처음이기도 하지만 이제 제조 시설이 없는 해외에다가 R&D 센터를 짓지는 않아요, 이 회사가. ASML이. 근데 이제 이번 이제 방문을 계기로 해서 한국에다가 R&D 센터를 1조 원 들여서 삼성과 같이 협력해서 R&D 센터를 만들겠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SK 하이닉스도 ASML과 이제 극자외선 노광 장비에 사용할 수 있는 수소가스 재활용 기술을 공동 개발하겠다. 이러면 이 한 대당 이 장비의 전력 사용량 한 20%가량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연간 한 165억 원 정도의 비용적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반도체 장비는
몇 개 국가가 없습니다. 미국, 네. 그다음에 지금 뭐 일본, 그다음에 네덜란드 이 세 개 회사가 다 거의 대부분 다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과점 형태로. 그래서 세계 최초의 반도체 장비 업체는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라는 회사가 있고 예. 반도체 장비 한 20%를 점유하고 있다면 ASML은 거의 18%입니다. 근데 반도체 우리가 그동안 2년 동안 디램에서 적자를 봤는데 이 회사는 적자가 아니라 흑자입니다. 자, 그럴 정도로 반도체 장비 측면에서는 이제 독보적이기 때문에 이번 이제 방문을 계기로 우리와의 어떤 협력 관계를 했다는 건 제한적인 생산량, 연간 50대 내외로 생산하는 것들 노광 가운데서도 장비를 한 해 한 50여 대 정도밖에 안 만든다. 못 만드는데 그걸 서로 반도체 회사들이 가져가기 위해서 TSMC, 삼성전자, 인텔 또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이 서로 싸우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삼성의 이제 자금력을 가지면 이 회사 그냥 M&A도 가능하거든요. 굉장히 매력적인 메모리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다 견제를 하고 있어요. 이걸 누가 가져가게 되면 독점력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삼성이 현금을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분 투자라도 하고 싶은 회사거든요, 네, 사실은. 안 받아줍니까? ASML은 지분도. 그러니까 이제 물론 하겠다면 전략적으로 가능한다. 그러면 또 붙을 거예요. 예. 다른 경쟁 상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이번에 이제 어쨌든 이제 그 네덜란드 방문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반도체 장비 제조, 미래 기술, 2나노 장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는 조금 더 이제 유리한 고지에 이제 자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2나노 아까 잠깐 저희가 얘기했던 2나노 첨단 장비를 TSMC 대만의 TSMC하고 이제 싸울 텐데 빨리 사오기 위해서 한미 반도체 동맹으로 좀 우리도 먼저 살 수 있는 그런 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워낙 비싸고 만드는데 오래 걸리는 기계이기 때문에 이게 이미 계약이 좀 상당히 되어 있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오래 걸리니까 당장 그렇게 바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이제 투자자들이 좀 관심 갖는 게 반도체 업종의 내년 주가입니다. 네. 지금 아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소부장이 먼저 뛰고 내년에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내년 전체적인 업종 중에서 반도체가 굉장히 제일 앞서갈까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가는 건 거의 확실시 되고요. 다만 섹터 간의 차별화는 나타날 것 같습니다. 섹터 간의 차별화. 네, 최근까지 반도체 전체의 그 가격 진행에 주도했던 섹터라고 한다면 소부장 관련해서 장비주였죠. 소부장 주로 어떤 회사들이었습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한미반도체 같은 후공정단에 있는 종목들이 최근까지의 시장을 선도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순환하면서 소재 관련주였던 한솔 케미칼이라든가 솔브레인 같은 종목들이 후발주자로의 주가 상승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 관련주들은 어느 정도의 시세 분출을 한 차례 만들어냈습니다. 상당 부분의 주가 상승이 나타났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들 종목들이 더 가기 위해서는 쉬는 과정에서의 주가 관리 측면에서 움직임이 진행될 것 같고요. 반면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누구나 다 판단하고 있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내년도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터전에서의 내용이 나타날 수 있다. 여기에 최근에 나온 레포트이지만 그 JP 모건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데이터이죠. 내년도 증시 2,800포인트 상황에서의 흐름이 진행될 것이다. 코스피 지수 2,800 전망. 네, 그렇죠.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2,800포인트의 지수 구간에서의 그 가격 진행을 판단해 보게 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지금의 주가 대비해서 20% 정도의 주가가 추가로의 상승이 나타나야지만이 주가 대비해서 해당 종목들의 움직임이 진행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가격 대비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20% 내년도 가격 진행이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으로 전체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업황 상황도 조금 좋아지고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도 굉장히 늘어나고 요즘 뭐 인공지능 서비스가 서버에서 이 휴대폰 같은 이 기기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 수요도 좀 많이 늘어날 텐데 그러나 전반적으로 내년에도 고금리가 상당 기간 계속되고 경기 둔화로 소비가 그렇게 늘지 않을 텐데 너무 과도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도 같긴 해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반도체를 누가 사줘야 되느냐를 보면 중국이 사줘야 돼요. 중국. 중국이 지금 한 40% 정도를 홍콩 포함해서 좀 사줘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중국 경기가. 중국은 계속해서 이제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이고 내수 소비까지 꺾여 있는 상황이고 내년 5% 성장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아무리 중국 이외의 다른 시장을 다변화한다 하더라도 예. 중국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결국 전반적인 세계 경기 침체의 요인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뭐 이제 투자하려는 투자 기업들은 미래에 경기가 조금 좋아질 것을 대비해서 투자하는데 중국 경기가 이렇게 죽어버리면 아무리 선행 투자하려던데도 조금은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중국이 과연 내년 어느 정도 어느 이제 정도 기재기를 되느냐. 펴느냐 예. 그리고 제조업 공장을 가동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우리 이제 기업들이 반도체 매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반도체 업황과 네덜란드와 맺은 반도체 동맹의 의미까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 김대중 KR리서치 대표였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